시장님은 화가 날 때가 언제세요? 화를 내신 적이 있나요? 화날 때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늘 표정 관리하면서 속이 터지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거 관계 당연히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만 주면 또 다른 데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주긴 했는데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시장님 못할 것 같아요. 다행히 며칠 전에 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민간 사업자가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당진시장 핫 뉴스. 그 전에 다른 데 가서 발표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진시대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당진시대 신문사 이마연 기자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달여밖에 2020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올 한 해를 지내셨는데요. 앞으로는 좀 상황이 더 나아져서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옆에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이신 백종아 원장님이 자리하고 계신데요. 원장님, 당진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가 받은 백종아입니다. 저는 당진시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당진시에서도 여러 가지 당진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원장님, 오늘 인터뷰에 함께하게 되셨는데 긴장되진 않으세요? 살짝 떨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 당진시대 27주년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님 모시고 이렇게 좋은 인터뷰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진시대 방송미디어 협동조합 스튜디오에 김홍장 당진시장님 오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읍면동 순시가 취소됐는데 혹시 취소됨으로써 생겨진 여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연초부터 연초 순방 또 후반기 순방도 전부 미뤘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전체적으로 다 14개 읍면동을 전부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했고 또 틈틈이 아파트라든가 공동 다세대 주택들하고 소규모로 이렇게 미팅도 갖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요즘 언택트 시대라 이렇게 집합으로 어떤 간담회나 회의나 이런 건 못했지만 각종 포럼, 세미나 또 우리 비대면으로 회의도 진행하고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 앞서서 당진시대가 올해 27주년을 맞았잖아요. 네. 시장님도 언론인 출신이신데 네, 저희에게 또 축하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먼저 당진시대 신문사 27주년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7년 동안 우리 당진시의 발전과 함께 괴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 당진시대가 정론지필을 하며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때로는 우리 시정의 비판을 또 때로는 정책 제안을 때로는 여론 형성을 또 때로는 공론의 장을 만들으시면서 많은 우리 당진시 발전에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당진시대 신문사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 또 주주 여러분 또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당진시대 신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권중원 당진 YMCA 사무총장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당진시 청소년 재단이 청소년 시설 운영과 관련 예산을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민간 영역의 청소년 단체에게는 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청소년 재단으로 갈 수 있는 수탁의 범위를 한 3분의 1 내지 2분의 1을 제한해서 어쩌면 당진시 재단을 설립해서 전문성을 살리고 청소년 재단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좀 더 강화하고 지원하려고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기존에 있는 그런 단체들 활동도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단 이제 규모가 크면 그런 것을 분리할 수 있는데 현재는 우리 시가 한 5개 정도 조그만 규모여서 재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1항에 보면 청소년 시설 그 설치 운영의 우선 의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하고 또 그 다음에
2항 3항에서 후순위로 법인이나 단체에 이렇게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 시설이 늘어나거나 재단에서 관리가 어려워진다든가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또 기존에 이런 청소년 지원 단체나 활동하는 법인들이 있으면 네. 그런 단체와 법인들하고 잘 협력해서 정말 우리 당진시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그런 권리 신장, 청소년들이 성장 발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빈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장님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그 여러 환경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7, 8년 뒤에는 엄청난 그 상황이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방 정부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런데 우선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최고의 화두가 온실가스 감축이고 기후 온난화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이 문제도 이런 지구 온난화, 기후 온난화에서 오는 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 시가 우선 2050년도 넷제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탄소 온실가스 감축을 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지난 1월 20일 네. 우리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중에서 처음으로 우리 시가 했고 지난 6월 5일에는 국회에서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지방정부의 협의회 공동으로 네.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전체 참여하는 기후 비상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실천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시가 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 감축 컨설팅 시범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기후 대응 저탄소 그 발전 전략도 지금 함께 지금 연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제철과 온실가스 감축 협약을 했는데요. 현대제철이 앞으로 2025년 2019년 금년까지 해서 2016년도 기준 40% 감축을 하고 있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당진시에 그 온실가스 배출이 전국에서 최대 규모잖아요. 그 주범이 동서발전과 현대제철이 한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서발전과 현대제철이 지금 저희와 협약한 것이 기존의 2016년도 기준으로 네. 40% 감축을 하면 대단한 거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자동차를 디젤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로 네. 바꾸고 또 그 현대제철 동서발전 외에 네. 일종 16년도 기준 40% 감축을 하고 있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당진시에 그 온실가스 배출이 전국에서 최대 규모잖아요. 그 주범이 동서발전과 현대제철이 한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서발전과 현대제철이 지금 저희와 협약한 것이 기존의 2016년도 기준으로 네. 40% 감축을 하면 대단한 거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자동차를 디젤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로 네. 바꾸고 현대제철 동서발전 외에 네. 일종 사업장을 22개 사업장과 협약을 통해서 네. 2016년도 기준 40%로 감축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을 해서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드리고요. 또한 특히 이제 에너지 자립률이 우리 시가 420% 정도 되는데 석탄화력 발전소 이제 정부와 함께 탈석탄을 선언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에너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아리백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각 곳에서 염해지라든가 농경지 또 해상 그 공유수면 이런 네. 데서 지금 태양광 발전을 준비하고 있고 또 풍력 발전 단지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하는 이 나오는 전력들을 직접 사용하는 리뉴어블 에너지 100이라고 해서 네. 신재생 에너지 그 아리백 산업단지, 산업단지. 신재생 에너지 아리백 산업단지를 시범 단지를 송산에다 14만 평으로 시외지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잘 그 모델이 되면 당진의 대규모 아리백 산업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지난 작년 11월에 충청남도와 함께 도비도 일원에
그 융복합 에너지 특화단지를 그 계획하고 약 10조 3천억 규모의 대규모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지금 이 산업단지 특화단지 산자부 공모사업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함께 하고 이 아리백 산업단지를 통해서 이게 세계 최초인데요. 새로운 우리 산업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금년 연말에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있고 거의 제정될 거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PPA라고 해서 전력 자유 거래소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 전력은 한전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송전선로법 이 세 네. 가지 법령을 가지고 한전에서 독과점으로 운영했는데 이 독과점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에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네. 지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전기가 생산되면 직접 시장에서 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000k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면 네. 바로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그 전력 거래 PPA라고 해서 이 제도를 이제 처음 우리나라 도입하는 네. 지금 이제 그걸 이번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아마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전환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네. 그 모델이 지금 당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중간에 죄송한데요. 그 도비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랑도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네. 지금 그 도비도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사장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네. 도비도에 약 한 4만여 평 되는 부지를 당진시에서 매입을 하기로 그래서 지금 실무자들끼리 충분히 논의하는데 네네네.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가닥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토지 가격이 한 500억에서 700억 정도 가는 거로 나오는데 네. 저희 이제 지금 현재 그런 국공립 토지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매입할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500억에 700억이라는 돈이 저희 지방 재정으로 한계가 있어서 네. 이 부분을 좀 그 규칙이나 시행령을 좀 바꿔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들 지금 검토하고 있고 네네네. 또 하나는 그 도비도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당진의 국영 중에 하나 있는데 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지금 침체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비도 토지가 농촌 휴양 진흥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시가 매입을 해서 네. 관광지구로 바꿔서 민자유치든 아니면 공영개발이든 할 네.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농어촌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어촌공사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매각 의사를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무적으로 잘 논의가 되면 네. 매입을 해서 관광지로 잘 개발해 나갈 것이고 그 지역에 저희들이 이제 융복합 단지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산폐장 문제인데요. 산폐장 문제 핫 이슈인데 이 산폐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폐장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쩔 수 없이 국가 경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산폐장이 필요한 거는 알고 있지만 이게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이 희생을 언제까지 감수하도록 강요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은 당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정부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시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문제가 성문과 송산의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것이 용량과 규모가 너무 크다.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범대책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시민사회 단체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 이제 이게 허가가 나서 건설 중인데요. 어쨌든 가능하면 이거를 그 없앴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네. 보여져서 지금 특히 이제 송산산업단지가 초기의 계획은 지하 30m에 지상 15m로 돼 있었는데 네. 이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하 38m에 지상 18m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왜 이게 기본 계획에는 그렇게 되는데 이 매장량이 늘어났느냐 이제 이런 주장들인데 저도 그건 충분히 공감하고요. 네. 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이 그 매립장을 매립을 할 때 이 기초층이 이렇게 유동이 없을 때까지 파야 된답니다. 그래서 30m, 38m까지 가야 그
그 암석이 나와서 이걸 암석이 나올 때까지 기초 시설하기 때문에 30m로 나간 거예요. 또 그러면 15m에서 왜 18m가 들어갔느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충청남도와 금강관리환경청에 네. 그 30m 고를 네. 10m로 줄여달라라고 아, 요청을 18m 높이를 예, 10m로 줄여달라 이렇게 그 건의를 한 상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와 또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공감을 했고 네. 이제 그 금강환경청하고 논의를 하고 단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현재 규제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업적으로 이제 협의해서 이렇게 네.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폐장 문제는 어쨌든 시민사회가 범대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처리하고 해야 되는지를 우리 시민사회 또 우리 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네. 이걸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관사 협의체를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시민사회에서 지금 사가 왜 들어왔냐, 네, 네. 기업체가 왜 들어왔냐 이런 얘기들요. 근데 초기에 또 저희들이 논의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민관이 서로 논의해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결정된 사항을 사측에 전달하려면 그대로 100% 전달하기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의결권이나 논의권은 없고 이 제3자의 입장에서 참여만 해서 의견을 들어서 회사가 그걸 반영하도록 네. 그리고 지금 민관사협의체는 이미 건설이 시작되는데 저희 시도 민간인들에게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래서 네. 전문가와 또 이런 우려를 걱정하는 민간인과 관이 함께 하여서 이런 설계라든가 또 공사하는 과정을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제 관리하고 지금은 좀 오해가 있는 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민간인 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민간인들이 성문면하고 송산면 개발위원회와 이장단, 주민자치 그리고 이제 전문가분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성문과 송산에서 오랫동안 성문국가산업단지는 98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네. 송산산업단지는 20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10년 정도부터 시작됐는데 이 산업단지가 시작될 때마다 아까 말씀대로 산업단지 입지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장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죠. 이분들이 지역에서 많은 그 반대의 의사를 표명해왔어요. 꾸준하게 해오다가 현행 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주민들하고 동일해서 이게 결정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살아가니까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되 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해서 서로 논의하고 토론해서 합의 봐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 합의 본 것에 대해서 이 범대회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근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것을 어떤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주민들끼리 좀 그런 오해가 있어서 네. 이게 대화의 테이블에 못 오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범시민 대책위원회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 주겠습니다. 함께 이 산폐장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에서 어떤 뭐 저희들에게 공개 질의도 하고 했는데 충분히 전부 그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전부 공개를 하겠고요. 한치의 의심 없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참교육학부모회 당진 제2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최근 이제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돼서 지금 이제 40% 분양률이 이루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100% 분양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면서 이제 당부의 말씀을 저도 덧붙여서 드리면 그러니까 분양률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당진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질문을 해봅니다. 네. 네, 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선거 과정에서 어떤 임기 내에 80% 이렇게 공약을 걸었거든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 선거 끝나고 나서 100%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시민들과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철저히 지키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한 40% 좀 남짓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지금 현재 성문국가산업단지에 저희가 MOU나 투자 의사를 밝혀서 협약을 하는 데가 18개 사업체가 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LNG 5기지, 또 그 한일화학, 또 LG화학 이런 기업체들인데요. 이것이 지금 18개 기업이
다 들어오게 되면 약 한 70%가 넘습니다. 네. 70% 넘고 지금 이제 타지는 기업들도 있어서 금년도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 가면 적어도 70%는 80%는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임기 내에 100%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또 우리 사람 중심, 가치 중심의 그런 친환경적인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진 당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당진 지역에 청소년 수련관이 아직 없는데요. 혹시 설립 계획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추진 계획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 친화 도시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입니다.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또 청소년 시설들이 좀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종합적인 수련관이 없습니다. 수련관 건립에 앞서서 이제 송악에 네. 청소년 문화의 집이 금년도 다음 달에 준공됩니다. 이제 당진에 있고 송악에 있고 이제 합덕에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문화의 시설이고 청소년 수련관을 지금 계획은 우리 시청 건너편 종합복지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국민 스포츠문화센터가 있는데 국민 그 체육센터 옆에 네. 저희들이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근린공원인데요. 네. 근린공원 옆에 매입을 해서 그곳에 청소년 수련관을 그곳에 건립하고 사실은 청소년 수련관하고 그 평생학습관하고 같이 이렇게 건축하려고 계획을 추진했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원도심이 이제 공동화됐잖아요. 원도심이 공동화돼서 원도심의 구군청사와 경찰서가 다 이전하면서 그쪽이 공동화돼서 네.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상가와 지역 주민들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아주 목말라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누딜 재생사업과 함께 이제 구군청사에 청년센터 나래를 네. 만들었고 청년 타운이죠? 청년 타운을 만들었고 그 본관에 이제 그 허물고 네. 지하에 주차한 거 광장을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성모병원을 지금 이제 우리가 또 특히 의료 서비스에 한 부족함을 시민들이 네. 많이 말씀하셔서 성모병원 측하고 대전 천주교 대전교하고 협의해서 성모병원을 확장 이전하기로 합의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청 1지구로 이전하게 되는데 2023년도가 성모병원 개원 70주년이래요. 그래서 2023년 개원을 목표로 지금 성모병원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네. 성모병원 이전하는데 우리 천주교 측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그 일지구 수청 일지구의 부지를 이렇게 잘 조성하는데 협조해주고 그다음에 성모병원 자리를 저희들이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시에서. 네네. 그러면 성모병원 매입을 해가지고 그 성모병원 자리와 지금 일동 청사 자리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주변 조그만 그 주변을 좀 매입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일동 청사와 평생학습관을 같이 이렇게 건축하려고 지는데 사실은 평생학습관하고 청소년 수련관하고 같이 추진하다가 평생학습관은 일동으로 가고 네. 지금 이제 그 계림공원 그쪽에는 네. 청소년 수련관을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짓고요.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로드맵을 별도로 아마 연말 아니면 연초 안에 네. 연초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굉장히 네. 기대가 그러네요. 되는데요. 네. 네, 저희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집 자문으로서 제가 시장님한테 드린 질문이에요. 네. 당진시장으로 이제 출마하시기로 결심하셨을 때 가진 소신이 내가 당진시장이 된다면 어떤 당지를 만들겠다라는 소신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으로 이제 임기 내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임기 내에 이것만은 꼭 실천하고 싶다. 임기 내에 잘 마무리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삼농혁신, 주민자치, 지속가능 발전 이 세 가지 목표를 걸었습니다. 이 목표를 건 이유는 당진이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데 이 변화가 행복한 변화가 아니라 무질서한 변화이고 또 정말 살고 싶은 시민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철탑 문제라든가 이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발전소 문제라든가 지역의 크고 작은 주차장 문제, 크고 작은 큰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이제 우리 워킹맘들이 이런 의료시설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너무나 소통이 안 돼요. 시정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주인인 시민들이 모르고 네. 또 이 일을 하는 일꾼들, 우리 공직자들은 이 주인들한테 이걸 알려주려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들고 나온 게 주민자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87년도에 헌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속에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226개 기초정부 중 한 군데도 실질적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이행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 주민자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2014년도에 추인과 함께 주민자치, 실질적 자치를 준비해서 2015년도에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실질적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1년 있다가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네. 주민자치위원회는 의원을 선출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주민자치회는 시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곳인데 네. 우선 14개 읍면동의 실질적 주민자치 시민들이 주인의 의사를 물어서 면정, 읍면동정과 시정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법으로는 규정돼 있지만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어느 것도 한 곳이 없고 우리 공족도 공무원도 한 적이 없고 네. 시민들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길이 없는데 길을 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길을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저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당진의 각종 지금도 어제도 문제가 있던 그런 갈등 문제, 산패장 문제를 포함해서 발전소 문제, 철탑 문제, 농업 문제, 교육 문제, 복지 문제, 의료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이런 다양한 의제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논의하고 토론해서 합의 봐서 읍면동정의 시정에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 의제를 만들고 논의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읍면동 실질적 주민자치회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6년째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삼농혁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행복해 있다고 봅니다. 다 행복을 원하시죠? 행복을 원하시잖아요. 맞아요. 누구든지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해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공기, 물, 토양 이것은 기본이고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 논리와 자본 논리에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돈만 벌으면 최고다라는 가치 중 돈의 가치, 자본의 가치로 왔는데 사실은 지금 21세기 살아가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그런 경제 가치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한계가 왔습니다. 온실가스와 함께 미세먼지 이런 문제가 있듯이 이제는 가치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가치 중심에서 중요한 것이요. 첫 번째 사람이 행복하려면 첫 번째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게 이르니까. 네. 그 중에 건강해지려면 첫 번째가 뭐냐?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먹거리. 환경이라는 건 기본이에요. 네. 물, 공기, 토양은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먹거리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우리 세대에 핸드폰, 컴퓨터, 자동차가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정말 자동차나 핸드폰 뭐 이거 컴퓨터가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지만 핸드폰, 자동차, 컴퓨터 없어도 살아요. 근데 먹거리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 먹거리 생산, 농업에 대해서 사실은 등한시했고 부가가치가 없는 산업이라고 인식을 했고요. 또 하나는 농업이 정책이 있었지만 이 정책이 성공을 못했다고 봐요. 네. 다양한 정책들 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농업의 소중성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농업을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다. 네. 모든 것의 근본이 농업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뿌리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산업, 뿌리산업이 이 농업을 그리고 소중하게 가꾸어서 우리가 잘 만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농업은 지금까지 1차 산업이었어요. 생산에만 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의 농업은 생산과 가공과 유통, 판매, 서비스까지 가는 6차 산업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선진 농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 농업, 농민들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생산해도 수확이 없어서 안 된다. 그리고 뭐 지금 투자해도 투자할 재력이 없다. 이렇게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데 이것을 바꿔내는 일이 삼농혁신입니다. 농민들을 변화시키고 농촌을 변화시키고 농업을 변화시키는 일. 네.
그래서 농업, 농촌, 농민을 변화시키는 이 삼농혁신인데요. 혁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죽을 벗기는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천 년 동안 천수대에 의존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노동집약적인 이 농업사회에서 살아왔던 이분들을 이제 1차 산업에 머물렀던 이 농업을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농업이 전부 농촌이 고령화되고 농촌의 젊은 사람이 없고 다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삼농혁신과 함께 부가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농업을 부가가치가 있는 농산업으로 바꾸는 일. 네. 그리고 농촌을 떠나는 농촌에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일. 그리고 농업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생산 구조를 바꾸는 일. 이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농업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길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삼농혁신을 줄기차게 이제 지금 추진하고요. 그래서 일개 농협에 또 일개 면에 농업 일개 품목 그 생산 작부 체계를 만들고 있고 지금은 농업 종합 5개년 계획과 함께 푸드 플레인을 만들어서 이제 그 준비를 계획을 다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진 농업의 새로운 그 부가가치와 비전을 만들어가는 일을 해왔다고 네. 해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속가능 발전 이행 목표입니다. 당진이 전형적인 농업 도시에서 지금은 도농 복합도시 성장했잖아요. 넓은 해양 항만과 넓은 평야와 넓은 산업단지가 있는데 무질서한 변화와 발전,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국제사회가 그렇고 지구가 그렇고 국제사회 대한민국이 똑같은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우리 환경학자들, 전문가들, CEO들, NGO들이 만나서 산업혁명 이후에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이런 위기를 맞을 것이다. 많은 경고를 하면서 많은 논의와 토론 끝에 2005년도에 프랑스 2025년도에 독일에서 이 환경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감축하기로 약속하고 12년도에 파리 협약, 2015년도에 도쿄 협약을 통해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이행 목표를 세웠잖아요. 네. 그러면서 2018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유엔 SDGs 지속가능 발전 이행 목표를 17개 지표를 가지고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서 193개 회원 국가는 지속가능 이행 목표를 각 국가별로 실천을 해서 5년마다 유엔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당진시가 이것을 꼭 실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2015년도부터 그 준비를 해서 2017년도에 로컬 SDGs 당진의 지속가능 발전 네. 이행 목표를 유엔과 동일한 지표 17개 지표 우리는 88개 전략 444개의 성과 지표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 지표를 가지고 2017년도에 만들고 18년도에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2019년도 지금 20년도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 당진시의 로컬 SDGs를 가지고 KSDGs 우리 정부가 우리 지속가능 발전 이행 목표를 당진시의 모델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선 6기부터 삼농혁신, 주민자치, 지속가능 발전 이행 목표 이 세 가지를 우리 당진시 시정의 아주 핵심 키워드로 놓고 가장 그 높은 가치는 지속가능 발전 이행 목표를 놓고 16가지 지표 88개의 전략 444개 성과 지표를 전 부서와 시민사회가 전문가가 협력과 협업을 통해서 이걸 풀어가는 일인데요. 반드시 저는 이 지속가능 발전 이행 목표를 우리 당진시에 확실하게 정책시키고 싶어서 2016년도에 제가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회를 설립해서 지금 34개의 도시들이 참여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속가능 발전 이행 목표가 32개 지방정부가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지방정부의 협의회 회장을 제가 맡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 발전 학회를 지난달에 당진에다가 전국의 지속가능 발전 이행 학자들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 있는 학자들 98분이 참여해서 전문가들이 만나서 학회를 당진에 설립했습니다. 이번 11월 달에 서울에서 그 창립총회 학회를 하는데요. 이런 당진은 지금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보는데 당진을 모델로 이런 대교형과 수지로형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이 도시를 가장 클린한 도시, 가장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지속가능 이행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데 2033년까지 당진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서 시민들과 공감하면서 성과를 낼 것인가 더 중요한데요. 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참여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당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그리고 미래가 아주 밝은 도시 정말 명실상부한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이 시장으로 계시면서 제일 억울했던 소문이 뭐였어요? 억울했던 소문. 억울했던 오해. 오해. 억울했던 소문. 하여튼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오해들 예를 들면 요즘 산패장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네.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들은 얘기인데 막 그 밖에서 그런 회자가 많이 됐대요. 시장하고 공무원들이 그 기업체가 엄청 그 돈을 많이 버는 기업체니까 뇌물 먹고 그냥 덮어주고 자꾸 은폐하려고 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했잖아요. 너무 이게 지금 밖에서 그런 루머들이 많아서 뭐 그것은 사실은 뭐 적은 일이고요.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참하다 말로는 하지 못하는. 그럼 한 가지만 더. 그 시장님은 화가 날 때가 언제세요? 화를 내신 적이 있나요? 많죠. 진짜. 근데 이제 크게 이렇게 어차피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네.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뭐 완벽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 없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럽니다. 최선을 다하고 또 능동적으로 일하고 또 적극 행정을 해라. 네. 그러면서 적극 행정을 하다 보면 법령이나 이런 것을 다 100% 몰라서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한 예로 산패장 문제가 그 그렇죠. 입주개혁 문제, 그렇죠. 그게 법령 조항을 다 했어야 되는데 이제 건축 그 산업단지 조성법을 보았어야 하는데 산패장 것만 보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물론 그것도 우리 이제 책임을 저희가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완벽할 수 없거든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를 했으면 그걸 빨리 인정하고 수정하면 되는데 이걸 수정 않고 변명하고 은폐하고 덮으려고 하면 이때가 정말 화나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 조직이 이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은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기관이라 네네.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개개인의 불이익을 당하니까 아주 원칙적으로 해요. 네네. 철저하게 원칙을. 그러니까 규정과 이런 조례 맞아요. 법령을 철저히 따져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맞아요. 답답해하시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라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을 해서 그냥 밀어붙이거든요. 근데 이 소수의 의견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이걸 잘 못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의 의견을 들어서 일을 풀려다 보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밖에서는 뭐라고 하냐? 시장은 소신도 없고 대가 없어서 뭔가 일을 추진을 못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하나하나 듣고 어떻게 조화 맞아요. 하모니를 이루어서 같이 갈 것이냐 고민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렇죠. 거죠. 인내심도 필요하고. 맞아요. 근데 그것을 요구하면서 자기들이 유불리에 따라서 막 일일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억울하니까 몽창. 예? 이렇게 해서 그런 데가 좀 맞아. 화날 때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늘 표정 관리하면서 속이 터지지만 저도 막 그냥 시장님 네. 어려우시게 네. 돌발 질문 하나. 네. 아니 이번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서 저도 이제 생각이 나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사실 공무원들도 누구나 이게 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니까 코로나19라는 게 그래서 사실 우왕좌왕한 것도 많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어렵지만 당진시도 2021년 재원은 분명히 축소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다 어려우니까 또 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재원은 축소되는데 지원은 확대해야지 되고 그렇죠. 이런 딜레마에서 네.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우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잔치상 받기 위해서 3일을 굶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잔치상. 근데 저는 그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전에는 잔치상을 먹고 싶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비실에 둔해서 해야 됩니다. 부양책을 해서. 적극적인 행동. 근데 지금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이제 예를 들면 기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무리하게 뭐 행색 내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채무를 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시민들이 기업이 도산하고 시민들이 지금 죽게 된다면 비실해준해서 우선 맞아요. 내일 죽는 한이 있대로 우리가 내일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 내일 부도가 나는 일이 있어도 우리 시민들이 우선 살아야 당진시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빚을 지면 나중에 갚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빚을 두려워하고 적극 행정을 안 한다면 시민들이 다 도산하고 어려워지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선은 내년도의 기본 계획은 계속 신규 사업은 가능하면 억제하고 단 이제 주민들이 수건 사업 그리고 지금 그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보살핌. 지난번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발소를 이제 그 사우나에서 이발을 하는데 이제 그 재난안전기금과 생활안전지원금이 나왔잖아요. 근데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이제 5대5로 해서 생활안전기금을 주는데 우리 시가 약 한 4,600분 정도가 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생활안전기금 대상자. 그런데 그 중에 이발소가 한 6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64개 있는데 이발소가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발소가.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했던 대상이 안 돼요. 근데 왜 그러니까 이분들 이발소가 사업자가 없어. 사업자 등록이 예, 사업자가 안 없네. 되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이건 전부 이발소는 10,000원, 12,000원이니까 현금만 주지 카드로 안 내. 맞아요. 사각지대. 완전히. 그래서 아니야 이건 줘야 돼. 이분들 이발소 목욕탕이 어려워. 근데 규정이나 이런 것이 근거를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업자를 확인하니까 42분은 그 일반 사업자,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도 아니고 보건소에 위생 검열을 받은 위생증 가지고 그냥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게 충청남도 전체가 다 이발소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이분들이 그 사각지대 계획을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공직자들은 규정이나 법령이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관계 당진시에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만 주면 또 다른 문제들은 그렇죠. 다 이제 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미장원이 문제인 거예요. 그쵸. 같은 이유니까. 같은 어렵다. 이용이니까. 너무 어려워요. 시장님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미장원이 당진의 미장원이 460개. 맞아요. 많아. 아유 근데 미장원은 거의 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용업이 똑같은데 그렇죠. 이발소는 주고 미용실은 안 되고. 근데 안 되지. 미용실은 또 뭐 영업이 잘 되는 분들은 잘 돼. 뭐 이렇게 또 어려운 분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어차피 어려운데 그냥 무료로 나눌 수는 없고 어렵다고 하니 그러면 미용실과 이발소를 같이 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발소가 미용원을 주는데 대상자들을 이제 발굴하고 이런 걸 찾는 게 쉽지 않았고요. 사실은 그렇게 사각지대 그리고 또 하나는 프리랜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배드민턴 코치하고 테니스 코치하고 또 뭐 이렇게 방문 그 강사들 있잖아요. 방문 강사들 있잖아요. 네네네. 프리랜서로. 이런 분들이 모임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모임을 못 하니까 뭐 10명 이상 못 모이고 뭐 50명 이상 못 모이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그 평생학습 강사들을 다 강사들이 이게 생활이 다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를 찾아서 이제 주는데 자 지금 말씀대로 내년에 시민들이 지금 예를 들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저는 아주 재정을 늘려서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단 긴축 재정과 그 소모성, 낭비성 그리고 정말 선심성 이런 것은 철저하게 경직성 경비는 줄이고 시민들의 생활에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민,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특히 이제 아동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초, 중, 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내년부터 지금 하는 게 학생들한테 무상교통비를 지금 주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버스 공영제를 지금 계획 준비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듣고 싶었던 답변이 나와서 아,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아주 좋고요. 네. 진짜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잘 찾아서 그렇게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네. 정말 행정을 펼치실 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더 잘 살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윤재혁 한국농업경영인 당진시 연합회장님이 해주신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영농 그 지원이 대농들이나 이제 법인 위주, 뭐 장목반 이렇게 규모화된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소농들이 되게 이런 정책에서 소외가 되는,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농들을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어요. 네. 우선은 그 말씀대로 삼농혁신을 추진하면서 그 중에는 로컬 푸드와 강소농 그 육성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규모의 농업인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소득을 안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농업인 월급제를 지금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농업인 수당을 주고 있고 또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여성 농업인들에서는 특별히 이제 바우처, 행복 바우처를 네.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상토 지원이나 이런 비료 농약 지원들이 있는데 대농들에 대해서는 좀 축소하고 소농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당진시가 이제 원해농업 종합발전계획, 농어촌 종합발전계획, 그다음에 푸드프레인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제 행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민선 6기 때부터 이 삼농혁신의 중심에는 농민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정책은 주인은 없고 객들이 다 우지좌지하는 그런 형이에요. 아무리 시가 좋은 정책을 펼쳐도 실행하는 것은 실천하는 건 농민이거든요. 그런데 농민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정책과 실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간에 농민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논의와 회의하는데 부족했고 그냥 좀 표현이 강하면 막 싸우고 투쟁하는 데는 열심히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농업도 그 수수작 농업이 있고 원해가 있고 그다음에 축산화 있고 낙농이 있고 양봉이 있고 뭐 양록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해서 우리 농업 발전 방향을 좀 만들자. 그래서 농업 회의소를 제가 제안해서 네. 한 4년 동안 계속 하는데 힘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의회 농업 회의소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한 4년 동안 노력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상공인들을 위해서 상공회의소가 있잖아요. 네. 상공인들이 권익보호와 상공인을 위한 정책들, 법령들을 만드는데 상공회의소가 그 역할을 해요. 근데 농업은 농업회의소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농민들한테 여러 단체들이 와가지고 직접 와요. 답답하니까 농민회라든가 농업경영인회, 쌀전업농, 여성농업인회 또 무슨 경영인회 여러 단체들 또 장목반도 양파 장목반, 쌀 장목반, 꽈리고추 장목반, 무슨 사과 장목반, 하여튼 여러 장목반들이 상추, 토마토, 딸기 여러 수십 개의 장목반들이 네. 시장을 안 만나준다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만나면은 전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 해주고 싶어요. 네. 다 해달라고. 왜냐면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당진시 농업을 일하니까 우리 당진시 농업이 농업 예산이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우리 농민들한테 매일 하는 소리가 우리 농업 정책을 하는 분들한테 농업단체들이 하는 얘기가 예산은 점점 증가하는데 농업 현실은 점점 어렵다고 한다. 왜 이러냐. 이게 정책이 잘못됐냐. 뭐가 잘못됐냐. 여러분들이 함께 제가 여러분들 다 지원하고 싶고 하고 싶지만 예산과 재원과 인력의 한계가 있다. 그러니 우선순위와 가치 중심의 논의 구조를 만들자. 네. 그래서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각 장목반, 품목별, 지역별 함께 모여서 농정의 주체가 여러분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이분들이
농사일에 일하기도 바쁜데 사실은 그런 걸 하기가 맞아요. 어렵잖아요. 네. 전문성도 좀 그렇고 또 뭐 경험은 많지만 이것을 디테일하게 계획을 만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당진시가 푸드프레임과 원해종합발전계획과 농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이 안을 가지고 농업회의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자. 그래서 지금은 농업단체들이 이제 그런 행사들이나 공동을 하는 걸 전부 회의소에서 다 하고 있어요. 네네. 이번에 이제 11월 11일 날 농민의 날인데 농민, 이날 네. 행사부터 이제 농업회의소에서 주관하고 있고 네. 그간에 제가 이제 협동조합 조합장님들한테 죄송도와 감사한 거는 지난 2017년도 18년도에 학교급식 때문에 네, 문제가 맞아요.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농협에서 위탁 해나로 조공법인에서 위탁 운영을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터져서 개선을 하고 계속 해도 개선 안 해서 농협에 지원되던 보조금과 지원금을 다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협동조합하고 그냥 갈등을 엄청나게 했고 맞아요. 그 과정에서 조합장들 선거 과정에서 엄청 오해가 있었고 제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합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조합원들한테 농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설립 목적과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역할을 제대로 솔직히 다 못했어요. 저는 공개적으로 전체 당진시의 협동조합의 조합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2번의 특강을 했습니다. 협동조합이 변하고 혁신을 하셔. 지금 이 상태로는 협동조합이 곧 다 문을 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지금 농업농촌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농협협동조합은 농민들이 살아야 협동조합이 사는데 협동조합은 성공하는데 농민은 죽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중에는 뿌리가 없어서 같이 공중분해된다. 그러니 뿌리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지원하고 협력해서 농가 육성과 작부체계 육성과 유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사업과 경영사업만 하지 말고 농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농협은 개별 농협에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협동조합이 농협회의소에 참여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달라. 네. 그런데 조합장들이 각자의 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지 공동의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협동조합하고 논의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농협 협동조합이 다 들어와서 네. 이제 회의소에서 하기로 해서 우리 이제 당진농업이 우리 농민회와 농민들과 협동조합이 함께 모여서 농업농촌의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농민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의견들이 나오면 이걸 정책으로 풀고 이 과정에서 이제 장목반, 권역별 이런 작부체계, 생산체계를 만들고 유통체계를 새로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신평 상월이에 약 한 3만 평 부지를 샀습니다. 네. 제2 APC를 만들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유통과 가공 이런 2차 산업들을 새로 만들 텐데 이제 요 시공리에는 학교급식과 제1 유통센터, 저 상월에 이제 제2 APC를 통해서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농산물의 작부 체계와 유통 체계는 그냥 각자 생산해서 개통출하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상인들한테 팔지 않으면 농협을 통해서 가락동 시장을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거든요. 이 유통 체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농업이 생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작부 체계와 생산 체계와 유통 체계를 시에서 농민들하고 함께 만들어서 정말 농업 농촌이 활기를 띠는 농촌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농업경영인회에서 윤재인 회장님이 적극 참여해 주시는데 앞으로 모든 농정의 주체는 농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면서 여기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네. 와우, 시장님이 농업 사랑이 끝이 없이 이게 오늘 언제까지 가야지 될지 모를 정도로 네, 농업에 대한 아주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듣기 좋았고요. 다음 질문은 전선아 당진경찰서 청소년 문화발전위원회 사무국장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당진 이제 시가지가 확대되면서 이대대 이전 문제가 이제 불거졌는데 아직은 지금은 이제 국방부와 토지협의 문제로 중단된 상태이고 그러나 이게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나 아니면 또 그분들의 재산권 보호, 지역 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인데 군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인지. 네,
군부대가 1970년대 중반에 1789 부대가 이제 예비 부대로 해서 창설되어서 이제 당시에 이렇게 이동에 배감지구에 이렇게 그 운곡지구에 입지해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 발전하는데 저해윤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그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이전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금 답보 상태고요. 제가 민선 7기에 시작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6개 분야 100대 공약을 걸었거든요. 그 100대 공약 중에 군부대 이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99개는 추진하고 있는데 네. 유일하게 지금 답보 상태인 게 이 군부대 하나예요. 네네. 그 군부대는 왜 지금 말씀대로 과거에는 그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민간이든 관에서 이전하면 군부대 막사를 그 토지를 매입해서 군부대를 지어서 군부대를 이전하면 되고 네. 그 군부대 지역을 개발해서 시가 공공으로 사용하든 아니면 민간이 수입사업을 하든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중간에 국방부에서 양여지 기부 대여 방식을 군부대를 이전해놓고 이 기존에 있는 군부대를 개발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5대5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바꿨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저 군부대가 한 4만여 평이 되는데요. 네. 부지가 한 그 20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군부대 이전을 한 4만 평을 사서 이전을 하면 한 300억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고 군부대를 지어서 주려면 5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500억이 들어가는 문제는 그 땅을 토지를 사서 또 우리가 잘 뭐 어쨌든 그렇지. 뭐 공원을 만들지 뭐 하려면 그렇죠. 큰 뭐 700억, 1000억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원 확보가 안 돼서 공공 개발은 한계가 있어서 민간 개발로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민간 개발 우리가 이제 타당성 조사라고 다 해서 국방부와 협약을 했는데 중간에 아까 말씀대로 이 양여지 대여 방법이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사업 채산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포기해서 답보 상태인데 다행히 며칠 전에 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민간 사업자가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당진시장 핫 뉴스 이렇게 네. 그 이틀 전에요 와가지고 네. 제가 이 민간 사업자가 제안이 들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고요. 네. 이제 국방부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네.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 이제 그 민간 사업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우선은 민간 사업자가 그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군부대 이전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은 시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추진하겠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핫한 발표를 다시 한번 해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이 영상은 우리 11월 중순에 저희 그 창간 특집호 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먼저 그 보낼 전에 수가 다른 데 없구나. 가서 발표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것도 좀 어려운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조재영 당진 문화연대 회장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시민축구단 관련해서 네. 이제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실효성이나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예정이신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또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대로 이 시민축구단은 저희가 공약사항인데요. 우리 이제 시민사회가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 충분히 듣고 있고 공감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당진시에 축구 클럽들이 한 40여 개의 클럽이 있고요. 축구 동호인들이 한 4,000명 됩니다. 네. 이분들이 수건 사업인데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부가 있어요. 대학교까지. 네. 이번에 이제 세안대학교가 축구부가 그 영암에서 그 대불 내가 이쪽으로 올라오고 네. 신성대학교도 축구부를 창설하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지금까지는 초, 중, 고를 졸업하면 네. 대학을 지나가든지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실업팀에 못 가면 그냥 그렇죠. 그 전공을 못 살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에 이제 그 외지로 안 가고 지역에서 자기 네. 그런 전공을 살려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이 창단을 하면서 축구인들의 염원, 또 축구가 국민 스포츠 아니겠어요? 어느 스포츠보다도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스포츠인데 네. 이런 축구 대회를 통해서 시민들을 정서로 통합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또 경제적 시너지 효과도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우리 당진시를 알릴 수 있는,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전국에 이제 축구 클럽들이 그 한 20여 개의 그런 시민 축구단이 있는데, 이러면서 계속 리그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이제 알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높일 수 있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또한 스포츠 이런 구단을 만들면서 그 선수 임원들에서 한 30명 좀 더 될 거예요. 네. 그런 임원들이. 그러면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좀 오해는 하지 말고요. 우리가 긴급 생활안전지원금이나 또 재난안전기금도 막 주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무엇보다 일자리가 중요한데요. 많은 영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돼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K리그, 네. 일부 리그는 한 연간 200억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이제 2부 리그는 한 130억, 3부 리그는 한 80억, 50억에서 80억. 그리고 이제 우리가 K4 4부 리그를 하거든요. 4부 리그를 하는데 한 연간 한 8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시에서 지금 하는 것은 연간 5억씩 5년 동안, 아니 8억씩 5년 동안 네. 지원을 해서 5년 후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자생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이 첫 해만 8억이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줄여나가는 계획인데요. 보통 한 8억에서 13억 정도가 필요해요. 13억이면 4부 리그에서 에이스, 그리고 8억이면은 중간치, 한 10억에서 8억은 중간치, 그리고 8억 밑에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중상하라고 그렇게 되는데, 네. 적어도 이제 축구인들이, 그리고 이 설문조사 용역에서 나온 것은 한 기본적으로 한 8억 정도에서 10억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의견인데요. 우리가 한 30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당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러면서 선수들이 이제 리그전을 하면서 각종 당진의 선수들 오잖아요. 그리고 또 뭐 티셔츠라든가 물건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러면 이게 이제 물론 시민사회에서 우리 공적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민들과 충분히 어떤 토론회, 논의, 공론화를 거쳐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문제는 뭐 무리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 추진단이 민간에서 구성돼서 축구협회 중에서 추진돼서 약 한 4, 5천 명 서명도 받고 건의도 하고 이건 해야 된다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의견 수렴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대상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들어보니까 팽팽합니다. 51대 49예요. 근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공론화라든가 의견을 이렇게 충분히 다 얘기를 않고 이제 했던 것이고, 이제 지난번에 설명회도 했고, 지금 이제 언론이나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솔직히 시장이 뭐 예산을 뭐 선심성 예산 쓰고 또 그리고 이걸 잘못하면 뭐 제가 다음에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심판받잖아요. 뭐 김웅장 시장이 행세 내기 위해서 뭐 이걸 선심성이다. 그러면 김웅장 시장 뭐 선거를 통해 심판 내리는 거죠. 단 제가 이거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축구 활성화, 스포츠 활성화를 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하고 또 더 시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약속을 안 지키면 또 왜 안 지켰냐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저는 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축구인들이 염원이고 또 이것이 당진 우리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약을 걸었고 또 지금 실행하는 과정인데요. 오늘 우리 조재영 문화연대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 관심 있는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런 의견을 잘 듣고 경청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앞으로 창단해서 우리 당진 시민축구단이 정말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축구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질문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좀 참신하다고 그래야 되나? 축구단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으로 답변해 주셔서 예기치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잘 시민들하고 소통하셔서 축구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좀 사그라들고 더 많은 시민들이 지원하는 상태에서
축구단이 출범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됐고요. 그러니까 선수가 이제 정기로 뛰는 선수는 이제 베스트 11 11분이고 이제 이제 후보들 그리고 같이 이제 하는 회사 한 25명 정도 되고요. 코치먼에서 그래 25. 그다음에 이제 코치먼 트레이너 그다음에 뭐 이런 데서 한 30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30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분들이 당진에서 어쨌든 소비하고 생활한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축구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축구를 잘하면 정말 성장 이제 지금은 비록 자기의 잠재력을 못 발산해서 1부 리그, 2부 리그, 1부 리그 못 갔지만 딱 여기서 성공해서 열심히 해서 한다. 1부 리그 스카우트 한다. 그러면은 손흥민이가 지금 얼마나 값어치가 올라가요. 여기서 진짜 그 이렇게 빛을 못 발했던 그 잠재력을 잘 키우지 못했던 이 친구들을 데다가 선수를 잘 육성하면 일부 리그 스카우트 할 때는 물론 개인이 뭐 하지만 그 시민축구단에 기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진이 브랜드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당진에서 어쨌든 다 주소지를 당진에 둘 것이고 당진에 생활하면서 이분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럼 경제 활성화 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중소기업체 하나 만드는 거예요. 중소기업체. 단 시민들이 기금을 가는데 초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기업 입지 보조금이 있고요. 기업 운영 자금이 있어요. 기업 하나 유치하는데요. 국가와 지방정부가 엄청나게 재정을 투자해 주거든요. 자, 지금 이것은 굴뚝 없는 산업이에요. 스포츠 산업과 문화 관광 사업은.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 쓰는 만큼 벌어들일 수 있도록 만들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부채도 만들고 펜 뭐 이래서 선물 캐릭터 뭐 이런 거 해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또 티켓도 이제 경기가 이게 이제 무료가 아니라 유료입니다. 유료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방송 이건 뭐 홍보 뭐 하고 광고도 이렇게 해서 이걸 비즈니스를 통하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 영리 사업으로 만들면서 이 구단을 좀 키우고 또 이제 점점 성장해서 3부 리그, 2부 리그. 우리 당진 시민 축구단이라고 1부 리그를 못 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지금 수원 삼성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뭐 포항이라든가 전북이 이제 그 시 구단이잖아요. 대전 시티 뭐 이런 것들 다 시민 구단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뭐 이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당진시가 정말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려면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합창단도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합창단도 얼마나 그 우리 대외적으로 그런 그 합창 공연을 통해서 우리 시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렇게 보완하고 해서 좀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웠던 질문인 것 같았는데 답이 좀 긍정적으로 느껴져서 좀 좋았고요. 다음 질문도 또 사실은 무겁고 답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인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드디어, 또 어려워요. 네. 네,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불산공장 입주를 추진하고 있어서 사실은 성문 시민들뿐만 아니라 당진 시민들 전체가 사실은 많이 어려워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좀 논란의 대상인 것 같은데 당진시 입장은 사실은 어떤지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최장옥 성문 우체국장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이제 입주할 그 회사들이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가 있는데 이 그 불산 공장은 초기에부터 이제 이게 그 의견이 나올 때 저희 시는 그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충청남도나 LH 산업단지 공단 이런 쪽에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걱정하는 의견을 전달했고요. 단 이 기업이 지금 우리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에서 그 제품이 거의 다 수입한답니다. 저는 뭐 정확히 그렇죠 모르는데 그래서 일본과 경쟁을 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아마 장려하는 사업인가 봅니다. 정책적으로 정책적인 아니고 장려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이제 일반 산업단지나 개별 입지에 들어가기는 좀 그 문제가 있는 산업단. 물론 이제 이런 산업단지도 이런 불산이라는 것이 그 위험으로 많이 노출되고 이제 저쪽 그 우리나라도 저 금산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런 유출 사고가 있어서 시민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인데 우선은 저는 모든 것은
우리 당진시의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에 주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것은 시민들과 논의가 되지 않는 이상,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당진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성문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산업단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좋은 기업을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는데요.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여러 각도로 좀 고민을 하고 정부도 사업도 이런 사업을 아마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그 사업주 측에도 저희들이 그 전달을 했고 좀 더 이거에 대한 그 불신이 있다면 오해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이런 불신과 오해를 풀고 또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충분히 한 후에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 기업한테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좀 우려되는 여러 가지 그 현안들 이런 것들이 되게 질문에 많이 녹아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뭐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회가 시민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그런 의견들이어서 잘 이런 부분들을 잘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설득할 건 설득하고 하면서 좀 이런 시정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드디어 이 긴 시간 동안 질문이 모두 끝났는데요. 지역에 현안도 많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질문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시장님 오늘 인터뷰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이야기해 주세요. 아주 그 긴장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워낙 그 무거운 질문이고 또 최근에 거의 다 핫 이슈로 우리 시민들이 그 우려하고 걱정하고 또 관심 있는 분야라 제가 자칫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이게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긴장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에 또 개인적으로 물음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백종원 원장님도 이렇게 시장님하고 오랫동안 인터뷰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그러게 저도 지금 이제 끝나고 나니까 조금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처음에 질문지를 받았을 땐 너무 무거운 질문이라 어떻게 답변이 나올까 오늘 이걸 이끌어 나갈 때 저도 좀 어떻게 옆에서 표정을 관리를 해야 하나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 너무 편안하게 한 것 같고요. 시장님 답변이나 아니면 당진시대에 제가 누가 되지 않게 진행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현장에서 하지 못한 다른 질문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당진시대 창간 27주년 특집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고 또 당진시대 기사를 통해 읽게 될 모든 분들에게 이번 인터뷰가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과 원장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당진시대 창간 27주년을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창간 정신을 되새기고 더 나은 지역 언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당진시대 창간 27주년 특별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진시대 화이팅! 화이팅!